지역사회 복지론 이제 상교시 3주차 2교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게 되어요. 이제 지역사회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제 지역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정책론이나 개론에서도 그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영국과 미국과 일본, 한국 이런 정도를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역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상기해야 할 점은 잘된 것은 계승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잘못된 과오는 더 그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지역사회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대학원의 그 박사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그 역사에 대한 영국의 역사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확실한 그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자선조직협회예요. 또 인보관 운동을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또 오늘은 이제 영국, 미국, 일본 사회복지 발달 흐름을 따라 이해한다. 또 한국 사회복지 역사와 관련하여 연도별로 설명할 수 있고 최근의 변화를 이해한다. 오늘은 영국에 관한 자선조직협회와 시트리먼트죠. 또 인보관 활동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겠어요. 자선조직협회야 COS예요. 시트리 오가네이션 소셜트리. 그래서 COS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자선조직협회가 뭐냐? 그 영국에도 우리와 같이 산업혁명 때가 있었어요. 또 혁명 때가 있었는데, 이제 농업국에서 산업국으로 이주되면서 도시화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면서 노숙자가 많고 거린이 많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자선조직협회를 만들어서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또 찾아가서 교화도 시키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의 도시화로 인해 도시 빈곤 문제라고 하면 실업 문제죠. 그 다음에 범죄가 많죠. 이렇게 실업이 많다 보면 또 아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질병, 비위생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 자선단체들, 이제 여기 보면 대부분 민간 자선단체라고 하는데 부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중산층 이상.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그 여성들이 많이 이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구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선 활동은 중북과 누라 활동기관 사이에 대립이 훈련받지 않은 담당자들에 의해 수행 활동 때문에 자선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빈민에 대한 체계적 조사, 적절한 원조 제공할 목적으로 1869년 런던에 자선조직협회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초기 단계를 접어들었죠. 그러나 초창기는 뭐 중북, 보상, 또 사회복지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뭐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일본도 똑같아요. 영국도
이게 이제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체계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초에 만든 게 1869년 시트리 오거나이제이션 소셜트리 자선조직협회를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보관이에요. 인보관. 인보관은 하나의 지금과 좀 복지관식이에요. 복지관 그런 식으로 그 건물을 지어놓고 같이 이제 기거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인보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보관은 지금 지역사회 복지관의 개념을 볼 수 있으며 인보관 운동은 1854년 데니슨 목사가 주축이 되어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과 슬럼가의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1884년 바네트 목사가 런던의 빈민가의 토인 홀을 설립하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트리먼트 오가네이션은 자선조직협회는 이제 찾아가면서도 했고 뭐 이런 사무실에서도 했지만은 여기는 아예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교화 활동을 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분. 이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목적, 주요 이념, 빈곤관, 참여자의 유형, 목적, 사회 문제 접근 방법,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한 몇 개만 해볼게요. 똑같이 빈민 구제를 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선조직협회는 자유방림주의, 사내 진화론, 자유방림주의라고 하면은 그들이 그 많은 자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안 하고 그런 그 문제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인보관 운동은 이런 자유주의, 방림주의보다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진주의, 계몽주의. 또 여기는 이제 자선주의 협회에서는 못 사는 건 개인의 책임이다. 본인들이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빈곤관이 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인보관 때는 조금 발달되어서 못 살고 잘 사는 건 사회적 구조적 책임이 있다 이제 갖게 된 거죠. 이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중요한 것이니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됩니다. 여기도 활동 성격 및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30분 되는 건데 영국의 역사의 이제 사례 분석이에요. 사례 분석. 그래서 그 박사 과정에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영국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변천이 됐나 그런 것들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역사 중간고사 평가과제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2학차 김성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도에 나타난 복지국가 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변화 사례 분석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국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기 영국의 사회복지 체제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구빈법과 베버리제의 원칙에 의해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기회평등을 추구하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민간의 협력에 의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공공사업을 통하여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한편 개인재산의 상실자에 대해서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적 평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1930년대의 빈곤과 대량 실업 사태를 거치며 영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 교육의 기회보장, 최저 생계 수준 보장, 완전 고용 추구 등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사회 정책들을 실시해 왔으며 1960년대까지는 그 지출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사회보장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 촉진이나 고용유지 그리고 사회부조 지출의 감소 등의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부조 수급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으며 지출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이러한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큰 원인은 1980년대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개편에서 비롯된 영향이 컸지만 이러한 신보수주의 개혁은 효율성의 증대보다는 선별적인 평가 등으로 인한 스티그마 효과 때문에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잠재수급자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소득 재분배에 있어 빈부의 격차가 더 증가하는 등의 불평등 양산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98년 선거에서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을 차지한 블레어 총리는 새로운 세계 정세와 변화된 국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3의 길을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의 사회복지,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의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복지개혁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일을 하게 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사회보장을 주자는 것입니다. 소위 일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이 원칙은 저임금이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 경험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한편 사회적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 부양 아동 가구, 연금 생활자 등에 의한 사회보장은 강화한 반면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인력 개발을 실시하여 생산적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영국은 열함에서 무덤까지 개념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다가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발생하면서 개혁을 급격하게 진행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영국에 있어서 복지제도의 개혁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가 정착화된 국가였으며 이미 수혜계층이 존재했으며 그들의 기득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 예견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회 안전망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국가가 최종적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복지제도와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개혁 조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며 그 기본 원리는 미국과 같이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일정 부분을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보험이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수당으로 소득을 보전해주고 그런 중에도 빈곤에 처하게 되면 자산평가에 따른 사회부족 프로그램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의료 서비스를 위한 국민의료제도와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경제가 안정되면서 호전되어 가는데 2002년 말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최근 20년 동안 140만 명을 기록하는 최저치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국의 소득 변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의 노동연구부에서 발표한 평균 소득 미만 가구 보고서인 HBAI 보고서를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BAI는 가구 건수와 가구 구성에 따라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을 사용합니다. 균등화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며 가구원 구성에 있어서도 아이 없는 부부를 중심으로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다른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OECD 균등화 지수와 맥클레먼스의 지수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HBAI에서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모든 가구의 개인들은 가구 전체 소득으로부터 균등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개인들의 삶의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노동당이 집권한 1997년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서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불평등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주거 비용을 감안하기 전보다 감안할 경우 더욱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니 계수의 경우 2006년에서 2007년 주거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35%이지만 감안할 경우에는 39%로 4%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빈곤율에 대해서 크롭 등에 의하면 2015년에서 16년도 영국의 공식적인 절대 빈곤율은 20%로 10년 전이 2005년에서 2006년보다 겨우 2%포인트 감소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5에서 16년도 영국의 소득 불평등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영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대침체 이전 수준보다 계속 낮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상위 1%의 소득은 대침체 때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1990년도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틀러 학자에 의하면 영국 아동의 30%가 빈곤 아동으로 분류되며 이 중 3분의 2는 저소득 근로층 가정 출신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영국 아동 빈곤율의 상승 추세는 3년째 계속되고 있어 빈곤 아동으로 분류된 아동의 비율이 2010년 이래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생산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질급여 삭감 계획으로 향후 3년간 빈곤율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세계에서 기여와 결핍 수준이 가장 높은 부국 중의 하나이며 영국의 15세 미만 어린이 5명 중 1명은 식량 불안으로 고통받고 어린이 3명 중 1명은 다차원적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은 빈곤 퇴치 부문에서 41개 나라 중 16위, 식량 불안 부문에서 34위, 건강과 복지 부문 15위, 경제성장 부문 31위, 불평등 감소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영국의 주거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주택 대량 공급 시기 1945년에서 1978년까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해 대처 총리 집권 전까지 영국 주거복지 정책은 주로 전쟁 중 손실된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부 주도의 민영화 추진 시기인 1979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주거복지 정책은 신자유주의와 연계해서 설명되는데 이 시기는 보수당이 인플레이션과 과다한 공공예산을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집권 당시 전체 주택 재고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사회주택을 민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으며 주거급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착시켰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주택 공급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감소, 영국 전역의 연평균 약 20만 9천 호의 주택이 민간과 공공에 의해 공급되었고 이전 시기와 비교해 3분의 2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세 번째, 주거복지 정책 축소 시기인데 2010년 이후를 말합니다. 영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욱 심화되면서 보수당은 재정 적자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펼치며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구성을 통해 199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기 집권한 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당 13년 집권기간이 주거복지정책이 이전의 대처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변화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재집권한 보수당은 현재까지 카메론 총리의
지휘 아래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이후 영국 신자유주의 이막과 주거복지 정책 시기입니다. 2010년 이후로 신자유주의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시기에는 중앙정부가 다양한 재정지원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 영역을 육성시켜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의 영국 정부는 주거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해 그 역할을 줄이고 지방정부 및 민간 영역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예로는 지방주권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기능을 지방정부 및 민간으로 이양하고, 이를 통해 공급자 측면의 주거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택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주거복지를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 기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복지개혁법을 통해 수요자 측면의 주거복지를 축소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부여 제도를 축소하고 사회주택 입주자들의 권한을 점차 축소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국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NHS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런던 정경대학 학장을 역임한 윌리엄 비버리지 교수의 비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 탄생하게 되고, 1944년에 화이트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안유린 비번보건부 장관이 NHS 도입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질 좋은 의료 혜택을 국가가 무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웨일스의 광부 출신인 비번 장관은 밀어붙였습니다. 의료 전문직의 반발이 가장 심했고요. 진료의 자유를 박탈당해 국가 소속 월급쟁이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비번 장관은 특유의 강철 같은 의지와 뛰어난 설득력으로 마침내 타협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 수준의 보수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고 갖가지 양보를 하면서도 결국 NHS를 관철시켰습니다. 드디어 1948년 7월 5일 2700여 개 전국병원이 국유화되고 1만 9천 명의 의사들이 이 제도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NHS의 그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NHS는 1948년 시작된 국가보건의료서비스 NHS로 세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며 국민들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임상적인 수요에 따라 포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나누어 서비스를 관장하고 있으며, 영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구매와 의료 서비스 공급 분리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잉글랜드 국가보건의료서비스 NHS의 경우 보건부가 정책 수립, 재원 조달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보건의료서비스 NHS가 1차 보건의료서비스,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과 일부 전문 진료의 커뮤니케이셔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차 의료 서비스 트러스트에서 1차 의사인 GP로부터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매해 관리했는데, 2012년 건강 및 사회돌봄법이 도입되면서 2013년 4월 1일부터 152개 필수 케어 트러스트가 221개 지역 임상 커미셔닝 그룹으로 바뀌어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계획과 구매를 맡고 있습니다. 영국은 17세기 국빈법을 제정하여 의료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약자나 빈곤한 자에게 공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무상의 의료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보건제도를 낳았습니다. 양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들의 사회보험의 출발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개인이나 그 가족이 해결해야 할 측면에서 이해했다기보다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의 헌법에서도 개인의 건강을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하여 국가의 보호 아래에 두고 있으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HS의 국가 기능론에 바탕을 둔 사회 의료 보장 정책의 두 가지 근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가에 의한 사회 안전의 원리. 이 원리에 의하면 국가의 기능은 개인의 생계 유지 및 재산 형성의 보존으로 제한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건강유지 보호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사회분배 공정성의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안녕을 확립하여 건강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소득 재분배의 기능은 국가에 의한 조세주의 원칙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영국은 총 8,228개소의 주치의가 일하는 동네병원 GP 슈가레이가 있고 일반의들은 4만여 명에 이릅니다. 영국도 전 국민의 약 10% 정도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재정적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민영화 등 NHS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의료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캐머런 정권 하에서 영국 의사협회는 자발적인 NHS 공적 토대를 지키려는 움직임입니다. 기본적으로 NHS의 공공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지켜줄 것을 바라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금연금주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NHS 도입 당시의 영국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 강력한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국민의 이익이 의사의 이익이다라는 평범한 원칙이 영국의 의료제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컨설턴트라고 해서 개원해 있는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국가 의료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민간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들은 NHS 병원에도 근무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런 곳에서 진료하며 병원의 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경륜이 된 교수쯤 돼서야 컨설턴트라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GP 중에서도 특정 분야의 박사를 하거나 경륜이 많아서 유명해진 GP 컨설턴트도 있는데, 영국에서는 5에서 6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내과, 외과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인턴 과정을 누구든지 공통 2년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파운데이션 하우스 오피셜이라고 합니다. 수련 과정으로 일반이 3년을 거쳐야 GP로서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고, 전문의 과정은 짧게는 3년에서 6년 과정을 거치는데, 영국에서는 다른 전문 과목과 달리 외과 전문의 자격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닥터라고 부르지 않고 미스터라고 부르며, 이는 하나의 권위로 지금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국과 비교해보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희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국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특히 두 나라, 하나는 영국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 두 개를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국가 세금, 조세로 이루어지는 국민보건 서비스 형인 NHS를 제도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나라 선택권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네, 뭐라고요? 영국이라고요? 네, 또 선진국이니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영국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영국에서는요, 의대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의대 졸업생들한테 너 전문의 딸래 일반의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전문의가 거의 80몇 %입니다. 일반 의사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전문의가 1년에 5명 정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의를 하면 이제 그 개업이라고도 하는 거지. 근데 너 어느 지역 가서 개업할래? 라고도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A라는 동네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A라는 곳에 가서 개업하렵니다. 라고 얘기하면 A라는 동네 이미 의원 건물은 아니고 의원이 하나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환자 이름도 3,500명의 이름이 거기서 이미 있어요. 그럼 나는 3,500명에 대해서 관리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돈은 어떻게 받는데 환자한테 돈을 받나요? 그건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이제 1인당 얼마 그래서 곱하기 3,500명으로 해서 사람 수대로 이제 봉급 아닌 봉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머리숱대로 받는다 해서 인두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감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또는 여기 좀 다쳤어요, 대변도 주세요, 이런 거 모두 다가 의사 돈으로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의사 어서 오겠다. 환자가 와서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다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라고 했을 때 처방전을 주시하세요. 사과 2개, 귤 하나. 이게 처방전이에요. 보통 모르는 사람들 의사가 내 설명을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선은 자기 돈이 나올 게 겁나니까 그렇게 처방전을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약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에 이제 이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애가 아픈 거야. 온몸에 막 물집이 도는 거야. 수도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놀래갖고 이제 병원에 일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의사가 이 아이 수도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렸대요. 그러면 그렇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라고 엄마가 얘기했겠지. 근데 의사가 예, 가시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약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아니 약을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 약을 먹습니까? 수도인데 그냥 가서 수도가 다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푹 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수도에 뭐 칼라민 로션에 이것저것 다 먹는 거, 가려움증 제거하는 거, 열 떨어지는 거 온갖 약을 다 주거든요. 근데 영국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 화가 안 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단지 좋아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예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영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영국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크게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철철 나니까 이제 놀래서 이제 이렇게 구급대 불렀죠. 구급차를 불렀는데,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따 전화하고,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딱 전화 끊는데, 좀 이제 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야, 선생님 뭐 이렇게 빨리 오는구나. 딱 오더니, 한 3명이 좀 되더라고요. 누구니에요, 환자가. 그래서 내 친구가 이렇게 피가 흘리는데, 거기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기 부모를 다 되는 거야. 금세 환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 응급실로 옮겨야 되는데, 나도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쭉 갔는데, 응급실 금방 도착을 했죠. 딱 도착하는데, 이미 의사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가 진짜 좋다.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봤더니 뼈는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는데 여기 꼬매기만 하면 된다 이럴 때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야,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근데 의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장소도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빨리 꼬매기만 하면 된다면서 그랬더니 그래 꼬매기만 하면 돼. 그래서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꼬매기만 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응급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입원을 하려는 거예요. 이거 꼬매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니 꼬매면 된다면서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기다렸던 거 아시죠? 2박 3일째 와서 꼬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퇴원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 화가 나고 아니 나 밥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퇴원 안 시켜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없는 밥도 먹고 퇴원을 했다라고 이게 영국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영국에서 태어나실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실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돈만 타면 좋다는 거죠. 하여튼 이게 영국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영국은 땅이 좀 이렇게 짖잖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올라오는 층층계가 있어요. 층층계 개수대로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국에 그 유리창 많은 집이 있을 거예요. 이 유리창 개수마다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대학에서 있는 교수님이나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실수령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결국 NHI라는 그 보건료 장려체를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3자가 존재합니다. 자, 맨 위에 공단, 그리고 여기에 가입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래서 이제 3자가 존재하는데요. 자, 우리가 공단한테, 여기서 공단은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민간기업이에요. 100% 민간기업은 아니고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가는 데 낀 공사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공사조직인 보험공단에 우리가 달달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보험증이 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우리 보험증을 갖고 내가 이제 아파. 그러면 의료기관에 가는 거죠.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우리 치료받는 거를 요양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를 받고 내가 떨렁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돈을 내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돈을 내는데 그게 치료비의 다예요? 일부예요? 일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본인 일부 부담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돈을 일부 내고 나머지 요양기관은 이 돈을 어디다 청구하냐면 심포원, 그러니까 공단의 같은 부속인
있으면 거기서 꼭 깎거든요. 그래서 요양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깎을 걸 알고 좀 더 돈을 보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청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감기 때문에 갔잖아요. 감기 때문에 가면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려서 몸도 으실으실 춥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저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돼요. 라고 하면 약을 다 줍니다. 소화제, 몸 으실으실 춥지 않게끔. 그 다음에 또 혹시 모르니까 항생제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약을 다 줘요. 그런 걸 청구할 때는 이제 병명을 다 붙이는 거죠. 뭐 두통이니까 뭐 두통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감기에 대해서 진단 내리고, 그 다음에 소화성 폐약 이런 것까지 진단을 다 해갖고 올려요. 그걸 보고 심판에서 뭐가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깎는 거죠. 하여튼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청구했어. 그럼 이제 한 900만 원만 타다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또 그 돈만 주세요라고 공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공단이 그 돈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병원에 가 양자예요. 그런데 돈을 누가 더 지불해? 제3자의 공단이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제3자 지불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NHI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입자, 특히 우리나라의 가입자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직장 가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지역 가입자 안으로도 다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누구냐면 세대주, 세대원. 여기까지가 가입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게 우리 아빠가 조그만 부모가게 하고 있어. 그럼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식구들은 그 세대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직장 다녀. 그럼 우리 아빠가 직장 가입자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 뭐 돈 못 벌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피부양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험자, 피보험자가 있고 피부양자가 있다. 여기서 피부양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빠가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 아빠가 직장을 다녀요. 그럼 피부양자가 누가 될 수 있냐면 배우자, 엄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위, 그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하냐면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직계 존속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 아빠의 밑에 자손을 우리는 직계 비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계 비속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 누구세요? 네, 며느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양자의 그러니까 그 아빠의 밑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 있었잖아요. 아빠의 이제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뭐야?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뭐야? 근데 그런 거죠. 새로 결혼을 했는데 이 와이프가 자기 자식을 데려와. 그러면 내 자식 아니지? 배우자의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도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역시 피부양자가 되면서 한 사람은 직장 다니면 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사람 누가 있냐면 형제 자매까지요.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형제 자매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넘어가면 혜택을 안 받는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뭐 직계 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이가 없는데 형제 자매에 대해서만 30살로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있다는 거죠. 자,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월급에 대해서 냅니다. 그래서 보수 원액이 있고 곱하기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역 가입자들은 월급을 안 받죠. 그래서 보험료 부가점수라는 걸 매기는데 그럼 뭐 갖고 매기느냐?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남자나 여자냐, 연령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갖고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점수를 매기면 점수당 금액을 곱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험료율을 곱하는 게 직장 가입자야. 그래서 이건데 정률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점수당 금액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액제 방식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 방식은 정액제 방식, 정률제 방식,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대부분 우리 금융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디 가서 좀 아는 체, 아주 좀 아는데 유식한데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NHS, NHI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을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NHS는 세금, 조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NHI는 보험료로서 지원을 마련한다는 거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NHS에서는 인도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페이버주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이 좀 높은 게 우리나라.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동기부여가 안 되죠. 의료인들이. 왜냐면 맨날 받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의료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 반면에 종종 형평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의료의 배급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의 배급화보다는 약간 의료의 양극화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고급 의료가 있고 저급 의료가 있고, 물론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미국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영국보다는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교육복지는 모든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불리한 교육학습자 집단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비추어 볼 때 교육 취약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의 교육복지 서비스는 학교, 아동 및 청소년 가족을 위해 가능한 최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획으로 모든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장과 개발, 교육적 필요와 학습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을 본질적 목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영국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복지의 목적은 교육 격차 해소,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특수교육 강화, 인종, 성, 계층적 요인으로 인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아동의 성장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들로 교육 우선 투자 지역 사업, EAZ과 도시 교육 수월성 추구 사업, EIC 등이 있는데, 이는 소외 지역의 빈곤과 교육적 배제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요 교육복지 정책은 통합형 교육복지, 재원, 그란트, 정부 보조금 보조 중심의 교육복지, 사례와 이슈 중심의 목표 달성형 교육복지로 구분됩니다. 통합형 교육복지는 학교 안과 밖을 생애에 걸쳐 연결하는 것으로 슈어 스타트, 영유아 지원 정책, 교육 우선 지역과 도심 지역 수월성 사업, 반개형 교육 지원 서비스, 방과 후 학교 사업과 지역사회의 다자간 협력, 교육단체에서 불리한 집단을 위한 교육적 개입, 사회 통합을 위한 행동, 이 통합형 교육복지에 속하고요. 재원 보조 중심의 복지는 소외 학습자 지원 및 학교 교육 서비스 개선 사업을 말하며 빈곤 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우대 사업과 학교의 교육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소수 인정 성취 장려금이 있습니다. 또 이슈와 사례 중심 복지 정책은 지역 기반 교육 복지로서 교육 격차를 재생산하는 빈곤 정식 프로젝트,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 멘토링 사업, 따돌림, 근절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국의 교육복지의 선택과 평등의 쟁점에 대한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이미 100년 전부터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준의 보육 및 교육복지 정책이 시행되어 온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복지재정 부담은 재정 악화로 인해 지방과 개인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보건 건강에 이어 교육이 두 번째로 재원이 늘어나야 할 분야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 정부층은 더 이상 교육 재정이 늘어날 일은 없을 것이며 기존에 주어진 예산 속에서 교육계획을 신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다만 교육적으로 배려해야 할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방안은 여전히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의 방학 중 무상급식의
하는 학습 지원, 스코틀랜드 휴교일 활동 조직 클럽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은 학업 성취도 향상, 교육과정 개혁, 학습 결손 및 학력 개선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어 슈어 스타트에 대한 간단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4살 된 딸을 초등학교 예비학급에 데려다 준 뒤 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슈어 스타트에 오는 길입니다. 슈어 스타트, 우리말로 하면 확실한 출발. 말 그대로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잣집 아이들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Well, the camera came through. Would you bring up 2 children in a big city on your own with no family around? When you've got kids, it's really significant. 이런 센터가 필요한 것은 레이첼만이 아니죠. 이 지역 저소득층 자녀 60여 명이 슈어스타트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비용은 무료. 슈어스타트는 1998년 60개 극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해 2011년에는 3,5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곳이 다른 유치원과 다른 점은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지원하지 않으면 아이들 삶이 개선되기 힘들죠. 그래서 슈어스타트는 부모와 아이를 함께 돕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자니 막막했겠지요. 그때 손을 잡아준 것이 슈어스타트였습니다. 산모 지원 프로그램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모유 수유법은 물론 목욕시키기, 아이와 대화하기까지 다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도 슈어스타트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Strikes you as well though is that the lack of childcare as well that's around, or the good quality childcare that's around, and how it's really expensive actually. So yeah, I can't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basically to have absolutely nothing at all. It's unthinkable, yeah. 레이첼은 요즘 슈어스타트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here's just a couple of things I wanted to tell. How's your keeping me going? Yeah, it's going all right. It's just finding something pop. I definitely want to do between 16 to 24 hours. Yeah, because I'm just not quite ready with them yet to go totally full time. And what are we still looking into? What we discussed before? 지금까지는 아동수당, 주택수당, 취업준비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받아 생활했는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생각입니다. Yeah, basically. Oh yeah, definitely. Because then by the time I finish this is just a helping hand in a period of my life that I've needed it to happen. So you know, it's a stepping stone to the next part of our lives together. 작년에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엄마가 70여 명이 넘는다니 레이첼에게도 희망이 있겠죠. 슈어스타 다행이었죠. 그것은 자신의 가난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아준 1차 안전망이었습니다. 이로써 사회복지 역사 중간고사 평가 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